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월말이 되면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번 달엔 꼭 저축하자고 다짐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운동도 건강한 식사도 중요한 서류 정리도 미뤄두기 일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밝혀낸 진실은 다릅니다. 경제적 압박 속에 있는 사람들의 지능 지수가 평균 13포인트 낮게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사람이 단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원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경제적 압박이라는 상황 자체가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고 의지력이라는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계획했던 일을 미룬 것, 충동적인 선택을 한 것,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던 것은 당신의 성실함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충전을 완료하고 집을 나설 때 배터리는 100%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메신저를 확인하고 지도 앱을 켜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이 되기도 전에 배터리는 빨간색 경고를 표시하고 정작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할 때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뇌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버드와 프린스턴 연구진들은 이것을 인지 대역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 자제력,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정신적 자원이죠. 그런데 경제적 압박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엄청난 양의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낼까? 카드값 연체되면 어쩌지?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아이 학원비가 또 올랐는데. 다음 주 공과금 납부일인데. 이런 생각들이 잠들기 전까지, 아니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의 배경에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연구진들은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탕수수 농부들은 1년에 한 번 수확기에만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확 직전에는 1년 중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수확 직후에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기를 보냅니다. 연구진들은 이 농부들에게 수확 직전과 수확 직후 두 번에 걸쳐 동일한 지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테스트 대상이 완전히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몇 주의 시간 차이를 두고 두 번의 테스트를 받았을 뿐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확 직전, 즉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 받은 지능 테스트 결과는 수확 직후보다 평균 13포인트나 낮았습니다. 13포인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룻밤 잠을 설쳤을 때 떨어지는 지능 지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밤새 술을 마셨을 때 저하되는 인지 능력과 유사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단지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낮은 인지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원래 머리가 나쁘다는 건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경제적 압박이라는 상황 자체가 뇌의 인지 자원을 지속적으로 소진시켜서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램 용량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느리게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 자체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너무 많은 작업이 실행되고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뇌의 최고 경영자, CEO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충동을 억제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지금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싶지만 건강을 위해 참아야지.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지. 화가 나지만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야지와 같은 고등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반면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원시적인 감정, 특히 두려움과 불안을 관장합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뇌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전두엽 피질이 편도체를 적절히 통제합니다. 편도체가 위험해, 도망쳐 라고 외칠 때 전전두엽이 잠깐 진짜 위험한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진정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만성적인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생존의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계속해서 경보를 울립니다. 위험해, 돈이 부족해,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전전두엽 피질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마치 회사에서 아래층의 비상벨이 계속 울리면
위층 임원실에서 장기 전략 회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뭘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역할입니다. 우리 몸은 위협을 감지하면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은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에 에너지가 공급되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 때로는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이렇게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은 장기적으로 전전두엽 피질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녹이 쓴 기계의 부품처럼 의지력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점점 약해집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뇌의 반응입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근육을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는 것처럼 뇌도 반복적인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면 그에 맞게 변형됩니다. 불행하게도 만성적 경제적 압박 상황에서의 적응은 의지력의 약화로 나타납니다. 이 얘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정상입니다. 우리는 늘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왜 경제적 압박 속에 있을 때때로 장기적인 건강보다 당장의 편의를 선택하게 되는지, 왜 미래를 위한 저축 계획보다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게 되는지, 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이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기 쉬운지 말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닙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책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생존 모드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생존 모드에서 뇌는 장기적인 계획보다 즉각적인 위협 해소를 우선시합니다. 당장 오늘을 버티는 것이 급한 상황에서 10년 후의 노후 준비를 생각하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내년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쇼핑몰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한 그룹에게는 당신의 차가 고장났고 수리비로 $150가 필요하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당신의 차가 고장났고 수리비로 $1,500가 필요하다는 시나리오를 주었습니다. 그 후 두 그룹 모두에게 인지 능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참가자들의 경우 $150 시나리오든 $1,500 시나리오든 테스트 결과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금액 모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참가자들의 경우 결과가 달랐습니다. $1,500 시나리오를 받은 그룹은 $150,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지 능력을 보였습니다. 단지 더 큰 재정적 걱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뇌는 인지 자원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할당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인지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저하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경제적 압박은 단순히 물질적 자원의 부족이 아닙니다. 경제적 압박은 정신적 자원의 부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자원의 부족은 다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빈곤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모든 것의 핑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누군가는 20kg의 배낭을 메고 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왜 빨리 달리지 못하느냐고, 왜 의지가 약하냐고 비난하는 것은 잔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인가라는 자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과부하 상태입니다. 당신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걸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더 열심히 노력하라거나 의지를 강하게 가져라는 식의 공허한 조언이 아닙니다. 진짜 해답은 뇌과학이 알려주는 원리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지 부하를 줄이는 환경 설계가 필요합니다.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매번 의지력으로 싸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의지력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운동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은 인지 자원을 소모합니다. 대신 운동복을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두고 알람이 울리면 생각하지 않고 입고 나가는 루틴을 만드세요. 건강한 식사를 할지 말지 매끼 고민하는 대신
일요일에 한 주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의사결정의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지 대역폭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적 걱정을 구조화하세요. 막연한 걱정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대신 특정 시간을 정해서 재정 문제를 다루세요.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저녁 1시간을 재정 점검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차단하세요. 지금은 재정 점검 시간이 아니야. 일요일에 다룰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같은 문제를 다루더라도 뇌의 에너지 소모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주 작은 성취를 매일 쌓으세요. 전전두엽 피질은 성취 경험을 통해 회복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올해 안에 빚을 다 갚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고 실패할 때마다 뇌는 더 위축됩니다. 대신 오늘 하루 물 8잔 마시기, 오늘 집에 돌아오면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저녁 식사 후 설거지 바로 하기처럼 확실하게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뇌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신호를 받고 전전두엽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수면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수면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자는 시간도 아깝다며 수면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를 더욱 고갈시킵니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처리하고 손상된 신경세포를 복구합니다. 하루 7시간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뇌 회복을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들은 고립되기 쉽습니다. 부끄러워서 또는 남에게 짐이 될까봐 관계를 끊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전전두엽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거창한 만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의 짧은 전화 통화, 동네 산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진솔한 대화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세요. 여섯 번째로 자기 연민을 연습하세요. 자기 비난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뇌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반대로 자기 연민, 즉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뇌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나는 지금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했지만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 회복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뇌가 너무 고갈되어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현명함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고갈된 뇌가 만들어낸 왜곡된 신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과학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의지력은 뇌의 물리적 상태에 의존하는 생물학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압박이라는 만성적 스트레스는 이 자원을 지속적으로 고갈시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어려운 조건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상되고 고갈될 수 있지만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의지력으로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환경을 설계해서 의지력을 보존하세요. 큰 변화를 한꺼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성취를 매일 쌓으세요.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과학이 알려주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기반한 전략을 실천하세요.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지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물학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왜 그것이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지를 압니다. 이 안 자체가 첫 번째 단추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과학적 지혜로 무장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이 꿈꾸는 곳에 닿을 것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